시민과 함께하는 바이오 모니터링의 그 참여과정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민과 함께하는 바이오 모니터링 사업 총책임을 맡고 있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김원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이 사업의 전체 계획을 간단히 요약한 동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이 동영상 잠깐 보시고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동영상을 조금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 사람들은 집을 짓고 먹을 것을 만들어 먹고 함께 어울려 살아갑니다. 이곳은 우리가 사는 집입니다. 여기 3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스페놀 화합물, 프탈레이트도 함께 살고 있죠. 이름이 어렵죠? 우리는 이것들을 유해물질이라고 부릅니다. 평화로운 가족의 일상 속 도대체 이 유해물질들은 어디에 숨어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매일 받는 영수증에는 비스페놀 화합물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몸에 뿌리는 향수에는 프탈레이트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는 화장품, 생활화학 제품, 식품 포장재에 들어있는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해물질들은 각종 암, 성조숙증, 아토피 질환, ADHD와 같이 우리 건강에 영향을 끼치죠. 우리는 생활 어디에나 있는 이 유해물질들을 피해 일상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바이오 모니터링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몸속에 어떤 유해 물질이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3년간 서울, 여수, 남원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각 30가구를 모집을 해서 바이오 모니터링을 통해서 각 시민들이 어떤 유해 물질에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찾아내려고 합니다. 당장 떠오르는 건 영수증은 최대한 안 받고 플라스틱 용기는 유리그릇으로 바꾸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시민과 함께하는 바이오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참여 가족과 함께 안전한 소비 그리고 생활 실천 가이드를 만들고자 합니다. 참여자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냈고 주도적으로 가이드를 제시함으로써 우리 몸속의 화학물질 농도가 감소해가는 과정을 추적해가는 과정입니다. 바이오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유해물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에서도 보다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의무를 인식하게 될 것이고요. 정부에서는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강력한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노력을 합치게 된다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3년이라는 긴 여정, 이제 출발점에 섰습니다. 3년간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찾아낼 생활 속 유해물질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찾아낼 아이디어들이 한데 모여 우리의 내일을, 기업의 변화를, 정부의 방향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번 설명회는 이전에 이 시민과 함께하는 바이오 모니터링 프로젝트의 모집에 이어서 이제 이 참여가 확정된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자리이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미 이 모집 설명회에서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그때 이제 듣지 못하신 분들하고 혹은 이미 들으셨더라도 다시 리마인딩하는 차원에서 저희 사업의 목표 의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여기 이 목표에 예시되어 있는 것처럼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을 포함한 가족을 대상으로 이제 바이오 모니터링을 하는 것인데요.
이 바이오 모니터링이란 말이 생소하고 좀 어려우실 텐데, 바이오 모니터링은 이제 사람에게서 유래한 소변이나 혈액이나 혹은 간혹은 모발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이런 이제 생체 시료를 이용해서 그 안에 어떤 유해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바이오 모니터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바이오 모니터링을, 시민과 함께하는 바이오 모니터링을 계획하면서 첫 번째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자는 이제 어린이가 될 텐데,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들의 몸속에서 이제 어떤 유해 물질, 여기서 특히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환경 호르몬입니다. 어떤 환경 호르몬이 얼마나 이제 몸속에 들어있는지 그것을 분석하는 것하고, 그것에 영향을 줄 만한 여러 요인들을 이제 같이 조사하려고 합니다. 실내 환경이나 먹거리와 같은 것들을 조사하게 될 거고,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어떤 요인이 몸속에서 발견되고 있는 환경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지를 찾아내려고 하고요. 그것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고민해 보는 것. 이것이 이 사업의 이제 전체 목표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아마 시민들과 함께 환경 호르몬과 같은 유해 화학 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그런 이제 노력이 이제 시작될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그런 노력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본 사업이 마련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설계 원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목적이 있어야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이제 환경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 바이오 모니터링을 2009년부터 이미 실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올해 이제 5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매년 2,000명씩, 그리고 3년 단위로, 그러니까 이제 6,000명이 되겠죠. 6,000명을 대상으로 혈액과 소변을 똑같은 방법으로 채취를 해서 우리 국민들 몸속에 어떤 유해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석 결과를 활용을 해서 우리 그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내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어떤 정책을 만든다든지 그 정책의 효과를 평가한다든지 하는 노력들이 아직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는 하고 결과는 나오는데 그 결과가 아직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는 이제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시민과 함께하는 바이오 모니터링 사업을 기획하면서 우리는 이 시민들과 함께 우리 몸속에 어떤 유해 물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까지 모색을 해서 나머지 전체 시민들과 함께 건강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분명히 이 안에 담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설계의 원칙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실 가장 중요한데,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환경 호르몬은 특히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건강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들입니다. 환경 호르몬은 언제 노출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요. 좀 더 어린 나이에 노출될수록 환경 호르몬과 관련된 건강 영향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아 때 노출되는 것이 가장 위험하게 될 거고,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기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를 거치게 될 텐데, 어쨌든 어린 연령에 노출될수록 더 위험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가장 중요한 이제 그 대상이 될 텐데, 그 어린이 몸속에서 발견되는 환경 호르몬들의 농도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는 가족의 노력이 없이는 그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가 먹고 생활하는 환경 모두는 가족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가족을 기반으로 한 설계를 해야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었고요. 세 번째는 좀 거창합니다만은 보통의 연구들은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서울을 포함해서 남원과 여수까지 확장을 해서 지역을 거점으로 한 이런 바이오 모니터링을 해봐야겠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은 문제 진단에 필요한 정보 수집은 현재 국가 바이오 모니터링이 아직 잘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문제를 좀 더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같이 얻어낼 수 있는
바이오 모니터링으로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여수와 남원을 대상으로 거점을 확보를 했고, 서울에서는 저희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같이 있는 녹색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남원은 이제 지리산 이음이라는 지역 공동체 운동을 하고 있는 조직과 함께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수에서는 YMCA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조직하고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 참여, 이 사업에 올해 참여가 확정된 가구가 28가구고요. 서울 12, 여수 남원 각 8가구, 그리고 성인, 그러니까 부모, 이제 보호자가 되겠죠. 보호자 43명과 그다음에 어린이 42명으로 전체 85명이 이번 올해 같이 사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진행 과정은 지금 3월 달로 표현되고 있는 곳이 이제 1차 샘플링 시기인데요. 요수는 이미 뭐 전체 공지가 이미 다 간 것 같은데요. 4월 1일 토요일로 샘플링 날짜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4월 1일 날 여러분들이 직접 채취한 여러분들의 소변과 그다음 병원에서 이제 채취하게 되는 혈액을 저희가 4월, 5월에 걸쳐서 분석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신 다이어리 내용과 함께 통계 분석을 해서 어떤 생활 습관이나 생활 환경이 여러분들 소변과 혈액에서 분석된 환경 호르몬 농도에 영향을 주는지를 이제 평가하게 될 거고요.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가이드를 만들게 될 겁니다. 어떤 음식은 좀 더 주의하는 게 좋겠고, 어떤 생활화학 제품들은 최대한 사용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용하게 되더라도 보다 안전하다라고 확인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가이드 내용을 만들어서 7월에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개학한 시점을 중심으로 2차 샘플링이 진행될 테니 아마 7월 말이나 7월 중순이나 말 사이에 다시 한번 일정을 잡게 될 거고요. 잡으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공지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6월에 만들어진 가이드를 가지고 실제로 이틀 동안 그 가이드 내용을 최대한 적용을 해서 실천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을 한 후에 이틀 실천한 후에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소변만 채취하게 됩니다. 4월 1일에는 이제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할 텐데 그 혈액에서 채취한 분석하는 물질은 반감기가 3년에서 5년 정도로 굉장히 길기 때문에 7월에 연이어서 채취하고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이제 소변에서 저희가 확인하려고 하는 환경 호르몬은 반감기, 그러니까 몸 안에 들어와서 몸 밖으로 나가는데 걸리는 시간, 그걸 반감기라고 하는데요. 그 반감기가 하루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틀 동안 적극적으로 실천을 하게 되면 그 노력이 반영이 돼서 소변에서 저희가 분석하는 환경 호르몬의 농도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8월과 9월에 걸쳐서 저희가 소변을 또 이제 분석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10월에 4월 1일 날 샘플링 된 것과 그다음에 7월 말에 샘플링 된 그 두 개의 샘플에서 분석한 농도를 서로 비교해 볼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신 다이어리를 기준으로 어떤 노력을 했을 때 어떤 환경 호르몬의 농도가 줄어드는지 그 결과를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소변과 혈액에서는 이제 환경 호르몬을 분석을 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그 중에 프탈레이트라는 성분하고 과부로함이라는 환경 호르몬을 집안에 있는 먼지에서 좀 분석을 똑같이 할 예정입니다. 집안에 있는 먼지를 저희가 채취해서 분석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집 안의 환경이 우리 아이들과 가족에 노출될 수 있는 또 주요한 노출 소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집안 환경에서의 환경 호르몬 평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혈액을 채취하면서 저희가 이제 동시에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할 텐데요. 평소의 생활 습관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의료 기록을 제공해도 된다라는 의료 기록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소변 혈액, 집안의 먼지,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포함한 의료기록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번에 같이 평가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이어리, 이 설문조사하고는 또 다른데요. 설문조사는 평소에 하는 습관을 물어보는 거고, 다이어리는 저희가 소변을 채취하기 전 이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틀 동안 모두 이제 작성하게 될 거고요. 어린이는 이제 직접 작성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보호자가 반드시 함께 이제 작성해 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생활 다이어리에는 이제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뒷부분에 다시 한번 제가 자세히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개인 위생용품이나 화장품을 사용하는 빈도와 정도, 그다음에 세정제, 그 세제, 주방 세제도 될 수 있고 세탁 세제도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세정제, 그다음에 주로 이제 식습관, 어떤 음식을 주로 먹고 있는지 이런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하루 동안 자세하게 좀 기록하는 그런 그 다이어리를 이틀 동안 작성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현장에서 대면으로 했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받게 될 이 키트를 직접 확인하시고 안에 제대로 다 들어가 있는지를 같이 봤을 텐데요. 그거는 이제 어쨌든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박스 하나를 받게 될 겁니다. 그 박스 안에 그 보냉 가방, 개인별 보냉 가방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한 가정에 세 가족이 이 조사에 참여를 하셨다면 거기에는 그 큰 박스 안에 세 개의 녹색 가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각각의 녹색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좀 자세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연구 설명문하고 동의서인데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처럼 이것을 이제 텍스트로 길게 이 전체 프로젝트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놓은 이제 안내문이 있고요. 그 말미에는 이 연구에 참여하겠다라는 이제 개인 동의를 받는 문서가 같이 딸려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소변과 혈액, 그다음에 설문조사나 다이어리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두 이제 개인정보가 불가피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동의 없이는 저희가 여기서 한 발짝도 더 연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서에 사인을 해주셔야 되고 아이들도 직접 자기 이름을 써서 사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호자의 사인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 같은 경우는 본인과 보호자의 사인, 그다음에 이제 성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사인 이렇게 들어가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요번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 것은 환경 호르몬과 관련돼 있는 건강 영향이 실제로 저희가 분석한 그 것과 그다음에 그것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이제 건강 영향이 혹시 실제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동의를 해주시면 동의서를 모아서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이제 또 심사를 하실 거고 심사가 맞춰서 이 개인정보 동의하에 정보를 저희 연구소에게 제공해도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정보를 저희한테 이제 넘겨주실 텐데 그 정보라는 것이 아주 자세한 개인의 정보가 포함된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기 동의해 주시면 병원에 최근 5년간 병원에 방문한 횟수, 그다음에 그 병원에서 진단받은 질병의 명, 그다음에 시기, 요 세 가지의 간단한 정보들만 저희가 제공받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공단에서 심의가 돼서 제공해도 된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제공받을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일단 여러분들이 동의가 필요하고 저희가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에서 심의를 해서 심의 통과하면 저희가 정보를 받을 수 있고 그 정보의 내용은 병원 방문 횟수, 그다음에 그때 이제 진단명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 다이어리 좀 까맣게 겉표지가 까맣게 디자인되어 있는 생활 다이어리 한 권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이어리에 이틀 동안에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되는 그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뒷부분에 다시 한번 자세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변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뒷부분에 이것도 동영상 포함해서 다시 안내를 드리겠지만 여기서 이제 소변 채취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요약해서 한 장으로 만들어서 안내문에 같이 넣어서 이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혹시 소변 채취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병원에 방문하게 되면 임상병리사가 혈액을 채취하게 될 텐데 그 혈액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병행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설문조사는 평소의 생활 습관이나 환경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물어볼 텐데, 그 중에 저희가 현장에서 답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미리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집이 언제 지어졌는지 하고, 집의 평면도하고, 그다음에 면적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파트와 같은 경우는 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집이 언제 지어졌는지와 그 집의 평면도가 어떻게 평면도를 구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경우는 직접 손으로 평면도를 간단하게 그리시고요. 면적도 간단하게 그 안에 적어주셔서 방문하실 때 그 작성된 것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징에 관련된 건데, 환경 호르몬 노출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건강 영향 중에 아이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좀 이른 성징입니다. 근데 성징에 대한 아이들, 특히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들의 성징, 그 몸의 변화를 현장에서 설문하고 답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울 것 같아서요. 민감한 정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묻고 답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판단이 돼서 요거는 이제 미리 보내드릴 테니 읽어보시고 거기에 맞는 내용을 체크하셔가지고 다른 그 이제 병원에 방문하셨을 때 요거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나중에 박스에 들어있는 개별 이 보냉 가방을 열어보시면 그 안에 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소변 용기 4개 하고 그것을 이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거치대 요게 이제 한 세트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소변은 반드시 냉장 보관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보관하실 때는 좀 불편하시겠지만 집에 있는 냉장고에 반드시 이제 보관하시고요. 그다음에 집에서 이제 병원으로 오는 동안에는 이제 상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해드린 보냉 가방 안에 미리 얼려둔 아이스팩을 2개를 넣어놨습니다. 그 2개를 같이 동봉을 해서 이제 옮겨 오시면 되고요. 세 번째 보냉 가방이라고 표기된 것이 이 나머지 것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 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하나씩 받을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세 가족이 참여했다라고 하면 박스 안에 보냉 가방 3개가 들어가 있을 거고 그 보냉 가방에는 나머지 것들이 문서들과 함께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그 여성 참여자들 같은 경우는 소변 컵을 별도로 이제 별도로 이 가방 안에 넣어서 드릴 텐데요. 이 소변 컵을 이용해서 저기 맨 위에 있는 소변 용기에 각각 이제 소변을 샘플하시면 됩니다. 아까 설명할 때 어떤 분이 집에 그 종이컵이 있는데 요거 말고 종이컵을 써도 되느냐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종이컵을 사용하게 되면 종이컵에 있는 코팅에 이제 어떤 화학물질이 들어있는지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이제 그것이 함께 소변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가 제공해 드린 소변 컵만 사용해서 각각 이제 소변을 받으시면 되고 이 소변 컵도 혼용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딱 한 번만 사용하시고 버리도록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족 대표자에게는 별도로 이제 지퍼백 하나가 더 들어갔는데요. 여기에 이제 먼지 채취
그 먼지,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먼지를 담을 수 있는 지퍼백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통상 집에 이제 진공청소기 하나씩 다 갖고 계실 텐데요. 그 진공청소기에 있는 먼지를 담으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 진공청소기가 모델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먼지를 금방금방 비워야 되는 것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 키트를 갖고 가시게 되면 그렇게 자주 비워야 되는 청소기 같은 경우는 비울 때마다 이 지퍼백에다가 그 먼지를 그대로 계속 담으시면 되고요. 아마 뒤에 부분에 동영상에는 절반 정도 채우라고 되어 있을 텐데 절반에서 한 3분의 2 정도 먼지를 그 진공청소기 먼지를 가득 채우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여기 소변 용기에 그 소변을 담을 수 있는 것이 4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 4개를 각각 이렇게 채취하시면 됩니다. 어, 요소 같은 경우는 병원 방문일이 4월 1일이기 때문에 첫 번째 날이 3월 30일이 될 겁니다. 3월 30일 목요일 밤에 주무시기 전에 마지막 소변을 앞에 보여드린 여기 4개 중에 하나에 담으시면 되고 그 용기에 각각 다 번호가 적혀져 있습니다. 1A, 1B, 2A, 2B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요 적혀진 순서대로 소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임의대로 소변을 받으시면 안 되고 첫날은 1A라고 표기되어 있는 그 컵에다가 소변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날 그러니까 3월 31일이 되겠죠. 3월 31일 아침에는 1B라고 표기되어 있는 곳에다가 소변을 받으시면 되고 3월 31일 밤에는 2A라고 표기된 곳에다가 받으시고 그다음에 병원 방문하는 당일이겠죠. 4월 1일 아침에 첫 소변은 2B라고 표기된 용기에 소변을 받아서 보냉 가방에 넣고 아이스팩이랑 같이 넣어서 나머지 서류들과 같이 동봉을 해서 병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체열을 하게 될 거고 체열하면서 이제 설문조사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첫째 날 3월 30일과 3월 31일에는 각각 다이어리를 작성하셔야 되는 것 꼭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소변, 혈액, 설문조사, 이제 먼지 이렇게 각각 저희들이 이제 그 샘플링을 하거나 문서를 전달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샘플링 키트하고 소변 샘플링에 대한 가이드는 이제 미리 전달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소변은 이틀 동안 3월 30일과 3월 31일에 1A, 1B, 2A, 2B 각각의 용기에 별도로 이제 샘플링을 하시고 냉장 상태로 보관하시되 병원까지 올 때는 보냉 가방에 넣어서 갖고 오시면 됩니다. 체열은 당연히 병원에서 임상병리사가 하실 거고 그때 설문조사를 병행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집안에 있는 먼지 충분히 절반이나 3분의 2 이상은 충분히 넣으셔서 병원 방문할 때 같이 갖고 오시면 됩니다. 다이어리를 작성한 이유는 앞에서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생활 습관이나 환경, 그다음에 식습관을 자세히 기록을 해서 그것이 소변과 혈액의 농도에 혈액에서 발견되는 환경 호르몬 농도에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모든 참여자가 다이어리를 직접 작성해야 됩니다. 한 가정에 3명의 가족이 참여했다면 그 3명이 각각 이틀 동안 다이어리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통상 저녁에 소변시로 채취하신 다음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다이어리를 기록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작성 분야는 아까 말씀드렸던 3가지 영역이고 작성해야 되는 내용은 개인 위생품의 화장품이나 향이나 세정제와 같은 것들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느냐, 그다음에 각각의 제품들을 구입했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것들을 구입했는지 그것들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식습관도 마찬가지로 먹었냐,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들을 저희가 나열을 해놨는데요. 그런 것들을 먹었는지, 얼마나 먹었는지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식습관을 여러 가지 저희가 자세히 나눠놨기 때문에 그 자세히 나눠진 것에 정확하게 표기를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은 것을 필히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참여 가정에 아마 보호자 2명과 어린이 1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통상 아침을 아마 같이 드실 것 같고요. 그러면 아침 드실 때 그 전체 식단이 다 나오도록 사진을 찍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는 아마 학교에 가서 급식을 먹을 텐데 그 급식 사진을 아이가 직접 찍도록 꼭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먹는 간식도 있으면 그 간식 사진도 꼭 찍어서 저녁에 그 사진을 가지고 보호자가 언제 무엇을 먹었는지를 이제 다이어리에 기록할 수 있도록 꼭 사진을 찍어 두시기 바랍니다. 본인도 보호자도 마찬가지고요. 매 끼니 먹는 것, 그다음 중간에 먹었던 간식들에 대한 사진들을 꼭 찍어서 저녁에 다이어리 작성하실 때 그 사진을 보면서 평가할 수 있도록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구에 급식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 단무지 있고, 그다음에 튀김 요리 있고, 그다음에 콘으로 된 것과 밥 위에 짜장, 그다음에 어묵국, 그다음에 간식으로 약과 이렇게 들어 있는데요. 요 사진을 기준으로 저희가 다이어리를 작성하게 되면 요렇게 이제 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가공식품 중에는 저희가 컵라면이나 용기째 전자레인지 돌려먹는 냉동식품, 팝콘 등등등을 표기해 놨는데, 앞에 사진을 보시면 요렇게 오른쪽 상단에 있는 콘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보통 저렇게 생긴 콘은 철제 캔 안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희가 요 콘을 기준으로 4번 캔 음식, 철제 캔을 사용한 것.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참치 캔을 이용해서 찌개를 먹었다라고 하면 그것도 역시 4번 표기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식단을 기준으로 보면 4번 캔 음식을 섭취를 했고 점심에 먹었다라고 표기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왼쪽 아래에 식품 용기가 있는데, 여기에 9번 비닐로 포장한 식품에 표기를 했고 간식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약과가 비닐 포장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비닐로 포장한 식품을 간식으로 먹었다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농산물의 경우는 채소하고 곡류하고 그다음에 콩 및 콩 가공품을 각각 표기를 했는데, 보시면 오른쪽 콘과 같이 들어가 있는 채소가 섞여 있죠. 그래서 그 채소로 표기를 했고,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튀김이 있습니다. 이 튀김을 할 때 17번에 해당하는 식용유를 사용했을 겁니다. 그래서 17번에 표기가 됐고, 그다음에 밥을 먹고 있죠. 그래서 밥이나 쌀, 보리와 같은 곡류를 모두 곡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16번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산물에는 앞에 어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선류에 표기하고 점심으로 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게 하나 예시가 될 텐데요. 매 끼니마다 먹는 음식을 전체가 나오게 사진을 찍고, 그것을 저녁에 하루 마무리하면서 다이어리를 작성할 때 그 사진을 기준으로 이렇게 다이어리 내용들을 하나하나 작성해서 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특히나 좀 그 음식을 구별하고 이 다이어리를 작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이는 반드시 보호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루 동안 먹는 모든 음식을 사진을 찍어서 저녁에 보호자와 같이 다이어리를 작성할 수 있게 이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키트와 그다음에 소변 샘플링에 대해서 간단히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그거 하나 보시면 그래도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4월 1일 날 방문하실 병원은 이제 박영배 내과 의원이고요. 여수시청 이제 근처에 있습니다. 이게 아마 지도로 찾아보시면 금방 나오실 거고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4월 1일 날 총 8가족인데 제가 저기 벌써 그 시간대는 다 서로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아마 이제 설문조사까지 하면 한 가족당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미리 벌써 이제 시간 약속을 다 하신 것 같아서 이렇게 차근차근 오시면 저희가 그러니까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이제 연락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9시 전부터 아마 대기하고 있을 텐데요. 1층에 오셔서 저희 만나시고 그다음에 체열은 2층에서 합니다. 병원에 체열실이 있는데 거기서 병원의 임상병리사께서 그 체열을 이제 도와주실 거고요. 네, 다 마치면 저희가 소정의 답례품을 마련했습니다. 실제로 아주 소정의 답례품이고요. 저희가 이번 사업의 취지에 맞게 유리 그릇을 유리 글라스락이라고 하죠. 글라스락 자그마한 세트가 있는데요. 그 유리로 만들어진 그래서 플라스틱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안전한 저희 연구소 판단으로는 안전한 이 용기 그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받으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4월 1일 날 이렇게 소변과 혈액 검사한 것과 그다음에 7월 중순이나 말 사이에 보내주실 그 소변과 혈액, 그때는 이제 소변만이죠. 소변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어떤 노력 때문에 어떤 이제 환경 호르몬의 농도가 줄어들었는지를 볼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권장해야 될 것들과 그다음에 뭐 제도로 만들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전부 모아서 나중에 시민들과 함께 전체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지금 현장에 오셨으면 이 키트를 다 받으시고 안에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이제 문서들 내용들도 같이 이제 검토를 했을 텐데 오늘은 지금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박스를 받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 박스 안에 아까 이제 슬라이드에 보여드렸던 이런 보냉 가방이 참여 가족 수대로 이 보냉 가방이 있을 겁니다. 이 보냉 가방 겉에는 참여자들 이름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아이디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꼭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문서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 대표께서는 별도로 이제 먼지를 담을 수 있는 지퍼백 하나가 더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아까 작성해야 될 다이어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이어리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소변 채취할 수 있는 요 용기와 이 용기를 거치할 수 있는 렉이 한 세트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변에는 이 채취 용기에 이름하고 라벨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EA라고 적혀져 있죠. EA면 금요일 밤에 채취해야 되는 그 용기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3월 30일 목요일 밤에는 1A, 그다음에 3월 31일 아침에는 1B, 그다음에 3월 31일 밤에는 2A, 그다음에 당일 4월 1일 아침에는 2B가 적혀 있는 용기에 개별로 소변을 담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성 참여자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소변 담을 수 있는 용기가 별도로 컵이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를 낱개로 따로따로 사용하셔 절대 혼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이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아이스팩이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한 세트로 여기에 모두 들어가 있고요. 이것을 박스에 담아놨으니까 여러분 그 박스를 받으시면 나중에 우리 참여자 가족 수대로 이 보냉 가방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 참여자 이 성함 정확한지 하고 안에 구성원들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소변을 얼마나 받으셔야 되느냐면 이게 이제 50ml짜리인데요. 여기 한 40ml 정도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어, 간혹은 이제 그 양이 좀 안 되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최대한 어쨌든 40ml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물로만 소변 받기 전에 물로만 깨끗한 물로만 손 씻으시고 아마 건강검진 하셨으면 소변 검사하실 때 안내를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보통 소변은 이제 중간 소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중간 소변 받도록 하고 아이들은 옆에서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서 내용을 조금 같이 좀 볼게요. 문서에 들어가 있는 첫 번째가 이제 이 전체 이 프로젝트 안내문인데요. 이 사업의 배경과 목적 설명하고, 그다음에 누가 참여하는지, 그다음에 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다음에 아마 이 참여와 선정은 이미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체 참여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효과 검증을 뭘 하는지, 무엇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건지,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에 따른 이익은 뭐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바이오 모니터링을 통해서 환경 호르몬을 측정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흔치 않습니다. 이걸 건강검진 하듯이 일반 병원에서 이제 환경 호르몬 검사 좀 하고 싶습니다라고 내 돈 내고 내가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더라도 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건강검진처럼 일반 병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국가적인 사업이나 혹은 연구 사업이 있을 때 한해서 참여가 되면 이제 이 바이오 모니터링을 통해서 환경 호르몬을 분석할 수 있는데요. 이 비용도 이번에 여러분들이 한번 참여하시면 그것에 드는 비용이 1회에 한 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4월 1일과 7월에 두 번 하기 때문에 약 100만 원 정도의 분석 비용을 이 사업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환경 호르몬 농도를 이제 그 분석 결과를 받으실 수 있고, 그거로 이제 환경 호르몬을 줄일 수 있는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이 가이드도 함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기 이제 8번이 사실 중요한데, 여기 이제 혈액 채취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참여를 망설여하셨던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변만 했으면 뭐 크게 무리는 없었을 텐데, 근데 이제 혈액 안에서 저희가 보려고 하는 환경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환경 호르몬이라서 부득이하게 그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병원에서 안전하게 임상검사를 통해서 혈액을 채취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 두 번째, 여기 세 번째는 아이들의 성적을 묻는 질문이 있어서 아까 제가 안내드린 것처럼 사전 설문으로 이번 대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정보 열람할 수 있는 동의를 구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저희가 뭐 특별한 검진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그 혈액에서 비만과 당뇨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함께 분석하고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이 이제 비만과 당뇨와 같은 이런 질병과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혹시 농도가 높으신 분들이 그런 이 비만과 당뇨의 이제 그 정도가 더 높게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같이 보게 될 텐데 혹시 이 결과상 뭐 특이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이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인체 유래물이라고 하는데요. 소변과 혈액과 같은 것들을 인체 유래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 연구가 끝나면 모두 자연히 이제 폐기하게 되고요. 결과는 개인별 결과 보고서를 제가 별도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두 참여한 개인들이 보고서 형태로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설명회도 같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개인들이 볼 수 있게 보고서도 드릴 예정입니다. 당연히 이제 모든 정보는 비밀 보장돼 있고, 12번이 제일 중요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동의를 얻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그 중간이더라도 이 프로젝트 참여에 이제 거부하겠다라고 하시면 즉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이라도 이제 참여가 어렵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 즉시 이제
스톱이 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받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아이들 체열이 지금 제일 걱정인데 아마 이제 저희가 원칙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아이들 체열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에 왔는데 병원에서 이제 갑자기 아이가 체열을 거부한다, 강하게 거부한다. 그럴 경우에는 체열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아이에게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프로젝트가 스톱되는 건 아닙니다. 소변은 이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프로젝트 자체에 참여하는 것이 갑자기 싫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냥 거부할 수 있으시고요.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딱 멈출 수 있는 것, 그거를 고지해 드리는 거고. 체열 때문에 어렵겠다라고 하는 것은 체열은 정이 안 되면 병원 현장까지 와서 아이가 갑자기 강하게 거부하면 그거는 체열은 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혼동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작성하셨을 거고 동의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쭉 내용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고 연구 대상자 이제 성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여기 작성하시면 되고 아이들일 경우는 아이가 직접 여기를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보호자가 여기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는 연구 대상자와 법정 대리인, 그다음에 성인 본인은 여기 연구 대상자에만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 다이어리는 이제 책자로 만들어지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나아졌는데요. 아마 앞에 보시면 이제 여기 아이디가 들어갈 겁니다. 아이디는 아이디하고 성함이 들어갈 텐데 이 아이디와 성함은 보낸 가방 겉에 태그에 있으니까 그거 적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 프로젝트 소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 저 포함해서 몇 분 간단히 좀 설명드렸고요. 전체 일정에 대해서 요약을 해놨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3월에 지금 1차 시로 채취하고 7월에 2차 채취하고 그다음에 10월에 전체 결과를 비교하는 스케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원 방문 일정 모두 확정됐기 때문에 이미 안내 받으신 대로 하시면 되고 소변 채취 시 주의사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기에 표기된 1A 1B, 2A 2B를 반드시 이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용기 확인하시고 각 순서에 맞게 이렇게 반드시 채취하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시료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고 이동할 때는 보냉 가방에 담아서 이동하시도록 하는 거. 먼지 시료 채취는 여기 4분의 1 정도 돼 있습니다만 2분의 1이 가장 안전한 선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충분히 이제 담으시면 되고요. 다이어리 작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데이가 그러니까 2023년 3월 30일이 될 것 같습니다. 3월 30일이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맨 앞에 이제 개인위생용품이 있는데요. 샴푸부터 시작해서 끝에 이제 고용비누까지가 이제 개인위생용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샴푸 하나 볼게요. 샴푸 제 기준으로 저는 아침에 딱 한 번 사용합니다. 그러면 샴푸를 1회 사용하고 저는 이 제품 선택 기준을 1번부터 5번까지 골라서 기입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샴푸 같은 경우는 1번을 기준으로 제품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안 쓴다고 할게요. 안 쓸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음에 반드시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다 표기를 안 해주시면 이걸 실수로 안 하신 건지 실제로 사용을 하지 않으신 건지를 저희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음에다가 반드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1번은 사용하고 2번부터 17번까지 사용 안 하면 그냥 쭉 한 줄로 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20번까지 그렇게 작성하시면 되고 화장품도 마찬가지인데요. 화장품 저 기준으로 저는 아침에 로션 한번 바르고 이 로션은 사실은 기준이 없는데요. 와이프가 사준 대로 사기 때문에 사실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면 없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 줄로 쭉 사용 안 함에다가 한 줄로 쭉 그으면 될 것 같고요. 여성분들은 아마 여기서 종류가 좀 많겠죠.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많이 해야 될 텐데, 해외 사례를 보면 여성이 하루에 사용하는 화장품, 뭐 이런 개인위생용품이 한 22가지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좀 많이 표기를 해야겠죠. 좀 귀찮으시더라도, 3월 30일 기준으로 사용했었던 제품하고 빈도하고 그 제품을 선택하게, 그러니까 구매하게 된 기준에 대해서는 반드시 표기를 해 두시고, 만약에 사용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것에다가 반드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제인데요. 세제가 질문이 조금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방세제나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주로 이제 가사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체크를 하실 텐데, 요 체크를 하실 때, 요 체크를 하실 때, 실제로 이것을 사용한 사람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요즘 세탁기에 자동, 투입되는 게 많잖아요. 한꺼번에 많이 넣어놓고 세탁기가 알아서 넣어놓잖아요. 그럼 만약에 3월 30일 날 내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세탁 세제를 넣었다라고 하면 그건 사용하게 된 겁니다. 1회 사용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그 제품을 사용한 기준에 대해서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3월 30일 날 내가 그런 투입이 없었다. 혹은 빨래를 아예 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용하지 않음이라고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위에 이런 이제 화장품 같은 것에서 평소에는 사용하는데 그날만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을 텐데요. 그럴 경우는 그날 사용했느냐, 사용하지 않았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만약 평소에 사용했는데 그날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용하지 않음이라고 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세제류는 실제로 그것을 사용한 사람만 표기를 하는 걸 원칙으로 표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습관이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가공식품의 경우는 컵라면부터 외식까지 이렇게 쭉 7가지 케이스를 나눴는데, 요즘 보면, 컵라면을,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기도 하죠. 그럴 경우는 컵라면입니다. 컵라면을 먹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자레인지 돌리니까 팝콘이나 캔 음식, 아까 이제 설명드렸듯이 주로 철제 캔입니다. 그러니까 맥주는 여기 해당 안 됩니다. 맥주는 이제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철로 만들어진 것. 그래서 통조림, 뭐 참치나 꽁치 통조림, 그다음에 옥수수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거고요. 그다음에 우유, 비닐팩, 여기 예시를 들어놨으니까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고요. 외식은 식품 용기에 포장 배달 음식의 예시가 여기 아래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이나 배달해서 먹은 음식은 외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식당을 가서 먹은 그것을 이제 외식이라고 구분하고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식품 용기 이 부분이 약간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 음식 기준으로 예를 드리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쟁반짜장을 시켰다라고 하면 쟁반짜장은 보통 플라스틱 그릇에 놓이죠. 그다음에 그 위를 랩으로 덮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쟁반짜장을 시켜 먹었으면 플라스틱에 음식이 닿았기 때문에 10번 체크가 되고, 그다음에 그 역시 랩으로 쌓아놨기 때문에 그 랩이 음식과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8번과 10번을 모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 그 음식이 그 용기에 닿았느냐, 닿았지 않느냐,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국물 요리를 시켰는데 그 국물 요리를 비닐로 한번 포장을 해서 묶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흐트러지지 않게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서 줬다. 그 음식을 먹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표기해야 될 것은 비닐만, 그러니까 9번만 표기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국물이 비닐에만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비닐을 뜯어서 그 비닐을 감싸고 있던 플라스틱 그릇에 그것을 옮겨서 드셨다. 그러면 9번하고 10번을 같이 표기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기준은 그 용기가 혹은 포장이 식품과 닿았느냐, 닿지 않느냐.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12번은 이제 아이들이 많이 체크를 할 것 같은데요.
어, 잠깐, 질문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12번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많이 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호떡 같은 거 이제 종이컵에 많이 담아주기도 하죠. 그 경우도 여기 방수, 방유, 종이 포장지로 포장한 식품에 해당합니다. 테이크아웃 종이컵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최대한 아이들은 아까 당부드린 대로 하루 동안 먹은 모든 음식은 사진을 찍게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다이어리에 이렇게 표기하도록 하는 것.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에 이제 김치, 채소, 과일, 곡류, 콩 및 가공품, 시리얼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요. 이 곡류는 이제 그 쌀, 보리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고 17번은 이 예시에 있는 것처럼 식용유, 두부 이런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뭐 크게 헷갈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해산물도 이게 다 구분이 될 텐데요. 참치나 상어 뭐 요런 것들이 이제 대형 어류 참치류에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생선들은 다 20번에 들어가고요. 그것 이외에 뭐 게는 21번에 들어가고 미역, 다시마, 오자반 똑같은 해초류 22번에 들어가고 조개류, 그다음에 오징어, 문어와 같은 것들, 뭐 개불 이런 것들이 24번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두 번째 날이 3월 31일이 되겠죠. 3월 31일에는 일일도 똑같은 방식으로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마 3월 30일 날 다이어리를 한번 작성해 보셨으면 31일은 굉장히 수월하게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사람의 생활 패턴이 거의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음식을 제외하고는 개인위생용품이나 세제류는 거의 동일하게 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31일까지 작성하시면 다이어리가 다 되고 그렇게 작성된 다이어리를 소변시료와 함께 갖고 오셔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설명회는 일단 여기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그 답 드리는 것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설명회 모두 내일까지 하면 이제 설명회 모두 마칠 텐데요. 이 설명회 동안 만들어진 질문들 그리고 그 전에 받아뒀던 질문들 모두 요약 정리해서 질문과 답란을 만들어 놓고요. 그것도 같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하겠습니다.